우리 민주당은 이와 같은 연대와 통합을 위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수차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득권 포기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만일 입으로만 대의를 말하면서 행동으로 소리를 탐한다면 이것은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전북 도의회, 광주시의회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누는 선거구 쪼개기 조례안 통과시켰는데 잘못된 겁니다. 통합과 연대의 대상인 진보 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선거구 쪼개기가 통합과 연대의 새싹을 자르거나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한나라당 1세기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 선거구 쪼개기 했습니다. 그래서 싹쓸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 전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리워지는 것 아닙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법안을 바로잡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허물을 먼저 바로잡고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도 원위치를 해줄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일정상 법안 바로잡기 불가능하다면 저는 당에 요구합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를 선거구당 한 명만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탐 내실로 민주개혁 세력이 분열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당의 기득권 포기의 주장이 진정성을 갖고 야당의 연대와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민생경제 실패, 그리고 국민통합 실패, 교육정책 실패를 심판하고 독점, 독선, 독주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나라당의 이번 선거가 경제성공 세력이 발목잡기 세력을 심판하는 경제성공 세력과 발목잡기 세력의 구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 건지 어리둥절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내부 싸움을 하느라고 감이 많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747 공약은 사라지고 447 상태로 만든 서민경제, 민생경제 실패 세력입니다. 게다가 발목잡기라는 표현은 지금 한나라당 내부의 친이 친박, 친박 친이 싸움을 표현할 때 딱 적합한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인터넷 도시, 이런 이슈를 선도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생 미래 세력이고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실패 세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이 중간평가를 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나라당에게 정신 차려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한나라당에게 정신 차릴 것을 요구하는 중간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초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무상급식을 우리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정에는 급식비를 받고 아주 극빈 가정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겠다 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나라당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는 차별 중독증 환자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적어도 이명박 정권 들어서 부자 감세를 통해 가지고 세수 감세만 초래한 것을 다시 원상회복을 시킨다든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몇십조를 날리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만 다시 환원을 시킨다 한다면 무상급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됩니다.
우선 이명박 정권 들어서 세수 감소를 통해 가지고 감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5년간 약 9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일어난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 한 해를 보게 되면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금년도에 4%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금년도 지방교육재정은 19조 1,755억 원이 결함이 생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 정책만 시정한다 할지라도 재원업권은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는 가정의 부모는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대의 급식비를 낼 만한 가정은 극소수입니다. 초등학생 부모는 30대, 중학생 부모는 40대 초반 정도인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도 급식비를 지급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의무교육은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업료를 지급할 능력 있는 학부모한테는 수업료를 받고 학교를 다니라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급식의 문제는 단지 복지 문제가 아니고 교육한 과정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무상급식 원칙에 입각해서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우리 민주당 상임 고문인 하나갑 상임 고문과 우리 민주당 최인기 의원을 소환해서 소위 말하는 공천, 대가, 헌금을 낸 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니 특별당비를 낸 것을 공천 헌금으로 둔갑을 시켜서 야당을 탄압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중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2007년 10월 5일 날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서 한나라당에게 불법하게 30억 원의 당비를 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통합되기 전 민주당입니다만은 그 당시 재정이 어려워서 순수 자발적으로 특별 당비를 납부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상임 고문을 소환하고 상체계를 내는 작업을 하는 것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당 죽이기 차원의 공안 탄압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납부했던 특별당비 30억 원에 대해서도 재차 수사를 해가지고 엄벌을 하기 전에는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 것이고 동의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 중단을 촉구합니다.